우리와 일본이 3일절에 결승전을 치를 생각을 하는 와중에 자국 대표팀에게 엄청난 비난을 퍼붓는 나라가 있습니다. U20 대표팀이라는 어린 팀인데도 불구하고 축구의 미래까지 이야기하면서 감독과 선수에게 비판을 퍼붓고 있는데요. 이 팀 바로 개최국인 중국 대표팀입니다. 이 팀이 황금 세대였습니다. 중국이 전 연령, 그러니까 전 대표팀을 통틀어서 월드컵 무대에 진출한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성인 대표팀이 2002년 월드컵에 진출을 했는데 아시아에서 개최국인 한국과 일본이 빠지게 된 빈자리를 기가 막히게 치고 들어와서 월드컵 티켓을 따냈습니다. 당시 개최국 2장을 제외한 2.5장의 티켓을 두고 겨뤘는데 쉬웠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중국의 해외에서 활약하던 선수들이 실력과 때가 맞았기 때문에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2005년 U20 월드컵입니다. 이때 아시안컵 결승전, 그러니까 이 월드컵의 예선을 다루는 결승전에서 만난 팀이 중국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주영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중국 수비수 4-5명을 그야말로 넘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드리블로 넘어뜨리면서 골을 넣었던 바로 그 경기였죠. 13억 인민 좌절슛이라고 비아냥받지만 그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할 정도로 기대주였던 동방조가 있었고, 중국의 프리킥 스페셜리스트라고 평가받던 하오준민이 있었던 팀이 그 당시 2005년 중국 U20 대표팀이었습니다. 이 지경이다 보니까 국가 원수부터 축구의 세계 무대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품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3년 U20 아시안컵에서도 8강에서 김은중호를 만나서 연장까지 가는 혈투를 벌인 끝에 아깝게 8강 탈락을 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팀이 되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던 게 중국의 연령별 대표팀이었습니다. 특히 한족 중심의 대표팀을 꾸리던 것을 벗어나서 위구르족 출신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와의 경기에서, 그러니까 우리와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만났던 성인 대표팀의 베흐람 압두에리도 이국적인 외모와 이름이지만 이슬람을 믿는 위구르족 출신의 중국 대표 선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타깝게 뇌사 판정을 받았던 거자시안도 바이에른 뮌헨 월드스쿼드라는 그 특별한 행사에 선발되어 훈련 체험을 하게 할 정도로 유망주가 있는, 그리고 그렇게 평가받는 선수들도 생겨나고 있어서 적어도 중국 축구의 미래는 기대를 받던 상황이었죠. 그러니 기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대회 개최국의 조별 라운드 1, 2차전을 연승으로 마무리하면서 조기에 1위를 확정지었던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름값에 비해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적어도 월드컵 티켓은, 그러니까 4강은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은 거의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경기를 주도하면서도 골 결정력이 받쳐주지 못했고, 심지어 후반전 13분에 얻었던 페널티킥을 실축했고, 거기에 추가 시간 막판에 막판 결승골을 때려 맞으면서 결국 8강에서 또다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산당 특유의 자아 비판이 이어져 나오게 되죠. 중국 언론은 역대 최강을 자처했지만 탈락을 한 대표팀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 연령대가 2005년생 주축으로 성장 기간에 축구 굴기가 걸쳐있는 세대라서 좋은 축구 교육을 받았던 황금 세대였음에도 세계 무대 도전에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언론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자국에서 펼쳐진 대회이기 때문에 지원이나 일정도 유리하게 짤 수 있었고 적응도 필요가 없었겠죠. 거기에 매수 스캔들이 있다는 어린 선수에게는 과한 폭언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체 카드를 아껴서 경기에 졌다던가 페널티킥을 실축한 류청휘를 빼지 않은 감독의 탓이다 같은 이유를 들어가면서 중국 축구협회 측에서도 강도 높은 숙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받던 세대의 실패로 그 우려감이 성인 대표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3차 예선에 진출을 했지만 3차 예선 C조에서 패자부활전을 노릴 수 있는 4위에도 못 들고 있는 지금 조 꼴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같은 승점에서 득실차로 밀려있기는 하지만 한 경기 한 경기 순위가 왔다 갔다 할 상황에 집중력 있게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쉽지 않고, 3월 월드컵 예선에서 사우디와 호주를 만나는 것도 큰 부담거리입니다. 사우디가 4위로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이겼던 르나르 감독을 다시 데려오면서 팀을 다시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중국이 호주의 홈에서 이미 3대1로 크게 지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2연패를 박아버리면 분위기는 진짜 중국 축구 암흑기에 그 아래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은 없을까요? 중국이 축구 굴기를 하던 시절의 화려함은 이미 끝난 지 오래됐습니다.
슈퍼스타를 영입하면서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당연하게도 중국의 대표급 선수들의 몸값도 엄청나게 올랐고, 가깝게는 중국 선수들이 그로 인해서 해외에 도전할 의미가 없어졌고, 멀리 봤을 때는 구단들의 재정 상태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당장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우승했고, 중국의 슈퍼리그도 압도적인 1강, 중국 슈퍼리그 최다 우승팀인 광저우 FC가 선수들 임금 체불이 심했고 빚도 너무 많아서 거의 조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해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시절이 지나가면서 중국 축구가 쓰던 돈이 자신들의 돈이 아닌 어딘가에서 끌어온 돈으로 그 화려함에 불을 더 지폈고, 그 불이 꺼지니 막아내야 할 구멍이 감당 안 되게 커져버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태가 지금까지 이른 것이죠. 거기에 아직도 중국 축구는 재정적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강한 배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창 정성기 시절 쓰던 돈과는 차이가 있고, 또 어떤 팀에서 재정 불안이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리그인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유망주들이 뛸 곳이 있어야 하고, 유망주들이 크려면 자국 리그가 안정적이면서 수준이 올라가야 하는데, 좋은 선수들이 올라가도 리그가 불안하다면 선수가 발전하기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도박에 의한 승부조작 같은 것도 강하게 처벌하고 있고, 유소년 차원의 지도자 비위, 그러니까 비리 행위 같은 것들을 강하게 징계하면서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바꿔나가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중국 축구인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횡령과 이런 도박이 끊이지 않는 나라는 정말 중국 축구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레벤 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좋은 팀, 이게 나는 오히려 사실은 이 팀이 좋은 팀이라고 평가받아서 경기를 봤는데, 이 팀의 에이스가 계속 드리블 실패를 하고 턴오버를 하고 뭐 크로스를 이상하게 날리고 이런 것들을 보여준 영상만 봤거든. 근데 저렇게 투자하고 저렇게 하는데 뭔가 이렇게 저런 거 보면 우리가 저렇게 대표팀 운영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교육 단계에서 장기적인 비전, 그리고 대표팀 단계에서는 연령별 대표팀 단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먼 미래, 어떤 축구를 할 거고, 어떠한 축구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나가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맞춰져서 그거와 함께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더 좀 강해지는 것 같아. 중국의 이번 사태를 굳이 다룬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지금 협회가 어수선하고 뭐 축구가 어수선한 상황이 사실은 길어진 지 오래됐고, 우리가 그걸 굳이 다루진 않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연결해서 얘기할 일이 없었잖아. 근데 나는 우리도 이런 시간이 길어지고 이런 것을 등한시하면 우리한테 암흑기는 월드컵에서 1승을 못하고 월드컵 과정이 조금 험난하지만 결국엔 월드컵에 갔잖아. 우리가 얘기하는 암흑기란 건 그런 거잖아. 월드컵에서 성적을 못 냈고 월드컵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근데 우리가 중국 축구처럼 저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걸 간과한다면 우리가 중국 축구처럼 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고 봐.